쌤이랑 오늘 배울 내용은 일단 경우의 수부터 먼저 해볼 건데, 경우의 수가 어떤 거냐면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직접 경우를 세는 건데, 만약에 주사위 한 개를 던져볼게.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 뭐 있어? 나올 수 있는 경우? 주사위 한 개 던지면 뭐 1도 나올 수 있고 2도 나올 수 있고 뭐 3, 4, 5, 6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럼 경우의 수를 물어보면은 이게 몇 개 있는지 세는 거야. 그럼 몇 가지야? 6가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제일 기초가 돼야 되거든. 그럼 만약에 동전 2개를 던져볼게.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개야? 뭐 있어? 동전 2개 던졌을 때 앞면 앞면 나올 수 있겠지. 또 앞뒤도 나올 수 있고, 또 뒤도 있고, 또 뒤 앞까지 있어. 그래서 몇 개? 총 4가지. 이렇게 직접 세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또 어떤 것들을 배울 거냐면은, 만약에 내가 주사위 1개와 동전 2개를 던져볼게. 주사위 1개와 동전 2개를 이제 동시에 던진다는 느낌인데, 그럼 몇 가지가 나올까, 얘는? 경우 세지 말고 몇 가지? 12가지. 일단 잘 봐. 주사위 1개 던지면 6가지라고 했어, 방금. 동전 2개 던지면 4가지라고 했어. 이 둘을 뭐 해야 될까? 경우의 수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곱하거나 더하거나 이 2가지 너네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지금은 일단 곱하기가 맞긴 하지만 이렇게 경우의 수를 셌을 때 곱해야 되는지 더해야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나눠서 공부를 하는 거고, 그 개념이 이렇게 합법칙, 곱법칙 나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또 알려줄 거니까 이런 걸 좀 공부하면 돼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경우의 수에는 크게 너네 직접 구한 다음에 그 둘을 곱하던지 더하던지 이 내용이 있는 건데, 곱법칙은 보통 이제 이럴 때 많이 쓰거든. 동시에. 아까 쌤이 말을 안 썼지만 만약에 동전 1개와 주사위 1개를 동시에 던지는 경우의 수, 이렇게 동시에가 나오면은 아까랑 똑같이 동전 1개 던지면 몇 가지 나와? 앞면 아니면 뒷면이지? 2가지. 주사위 1개 던지면 몇 가지 나와? 1부터 6까지, 6가지. 근데 동시에 나왔네? 뭐 하면 돼? 곱하기 해버리면 돼.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순환과 조합 수학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동시에라는 거는, 너네가 하는 동시에는 동전 1개랑 주사위 1개를 던지면은 한 손에 넣어서 한 번에 던져야 되잖아. 근데 그 개념 동시에가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동전을 먼저 던진 다음에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져도 동시에라고 해석을 할 거야. 꼭 1시간대 안 해도 돼. 동전을 던지고 주사위를 던져도 돼. 그래서 이 동시에랑 약간 같은 표현이 뭐 있냐면은 뭐뭐도 하고 뭐뭐도 해라. 얘랑 좀 느낌이 비슷해요. 동전을 던지고 주사위도 던져라 랑 동시에랑 같은 개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동시에랑 또 같은 느낌이 뭐가 있냐면은 한 가지 일. 지금 너희는 동전이나 주사위를 던져야 되는 거잖아. 그럼 동전도 던지고 주사위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되면은 곱하기를 해버리면 돼요. 알겠죠? 2번째. 얘는 약간 합법칙을 써볼 건데 어떤 거냐면은 1부터 10까지 예를 들어서 카드가 있어. 숫자가 적힌 카드. 내가 여기서 한 장을 뽑을 건데 어떤 한 장의 카드를 뽑을 거냐면은 2의 배수 또는 7의 배수를 뽑아볼게. 그럼 2의 배수 카드 몇 개 있어? 5개 있지? 2, 4, 6, 8, 10이니까. 7의 배수 카드 뭐 있어? 7밖에 없지. 한 가지. 그럼 또는 이야. 동시에가 아니죠. 또는 이죠. 뭐 해버리면 돼? 더해버리면 돼. 그래서 이 곱법칙과 합법칙은 약간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조금 쓰면 되거든요. 동시에가 나오면은 곱하기 쪽으로 해석해주면 되고, 또는이 나오면은 더하기로 해석해주면 되는데 항상 이 용어가 나오지는 않아. 그래서 선생님이 보완해주는 거는 동시에가 안 나와도 약간 이런 문장의 느낌이면 뭐뭐도 하고 뭐뭐도 하는 거면 곱하기로 갈 거고, 한 가지 일이면 약간 곱하기로 갈 건데, 또는에서 좀 알려주고 싶은 건 뭐가 있냐면은 너네가 더하기를 할 때 꼭 지켜줘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더하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꼭
빠짐없이 세줘야 되거든. 약간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여기 쌤이 5의 배수로 가지고 와볼게. 그럼 2의 배수는 몇 개 있어? 5개 있지. 5의 배수는 2개 있다. 근데 또는 이래. 더할게. 그럼 답은 7가지잖아. 근데 실제로 너네가 이 1부터 10까지 카드 중에서 2의 배수랑 5의 배수를 가지고 오면 7장이 아니에요. 뭐에서 이상함이 있었을까? 중복 10이 2번 더했지. 그럼 너네가 왜 여기서 더했는데 왜 답이 틀렸냐? 이거를 신경 써줘야 된다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야만 더할 수 있거든? 근데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게 있잖아. 뭐 있어? 10. 그때 막 더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 어떤 개념도 있냐? 만약에 내가 2의 배수를 4개로 썼어. 얘를 1개로 셌어. 그럼 당연히 답이 틀리지. 이거 왜 그런 거야? 2의 배수랑 5의 배수를 잘 생각을 해서 빠짐없이 세야 되는데 좀 덜 세니까 틀린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건 좀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 이 경우의 수는 내가 뒤에 문제를 쭉 풀어주겠지만 유형이 너무 많아. 근데 이 유형별로 풀이 방법이 좀 정해져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줘야 되고, 또 자주 나오는 거 뭐 있냐면 이런 거 있죠? 뭐 서울에서 대전에서 부산까지 이런 가는 이제 길이 있는데, 우리 목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궁금한 건데, 당연히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거는 한 가지 길만 있는 건 아니겠죠? 뭐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거고, 대전에서 부산 가는 것도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 그럼 잘 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다 했던 거야? 옛날 기억을 좀 되살려봐. 몇 가지일 것 같아? 12가지? 어떻게 한 거야? 여기 3가지, 여기 4가지 곱한 건데 일단 답은 맞아. 그럼 혹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우의 수라는 거를 내가 물어봤을 때 동시에 또는 나온 거 있어? 없어. 맞지?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동시에 가달래 이런 말 아니잖아. 근데 얘는 왜 곱하기 했냐? 이런 걸 보고 너네가 해석해야 된다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는 서울에서 대전까지 들렸다가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는 한 가지 일이기도 하고, 이 말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는 서울에서 대전 갔다가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의 해석이 되니까 동시에 느낌으로 곱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꼭 동시에 또는이 안 나와 있어도 이 말뜻을 해석하고 곱하거나 더하는 건데 솔직히 어렵긴 해. 근데 뭐 엄청 쉬운 거는 이렇게 다 말뜻이 써 있으니까 그거 먼저 풀어주면 되고. 그래서 일단 이런 걸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넘어가 볼 거고, 아까 말한 순열은 좀 다른 개념이니까 경우의 수 문제 풀고 넘어가 볼게. 이제 확률과 통계 단원에서 이렇게 직접 세는 건 뭐 엄청 나오진 않지만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많기 때문에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일단 볼게. 이거 혹시 기억나나?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고 싶어. 몇 가지 나올까? 일단 주사위를 하나 던지면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6가지. 또 주사위 1개 던지면 몇 가지 나와? 6가지. 근데 동시에라고 말이 나왔네. 뭐 할까? 곱하기. 그래서 주사위를 2개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36가지. 어렵진 않죠? 알고 왜 있어야 돼, 이런 거는? 그럼 36가지가 있는데 나오는 눈의 수의 차가 2의 양의 배수가 되고 싶대요. 좀 말이 길 수 있지만 끊어볼게. 혹시 주사위 눈이라는 거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눈 숫자겠죠? 1부터 6까지. 근데 이 둘을 뭐 하고 싶다고 했냐면은 빼달래. 그러면 빼면은 당연히 뭐가 나올 수 있어? 이렇게 0이 나올 수도 있고 뭐 1이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오겠죠? 그때 그 나오는 눈의 수의 차가 2의 양의 배수가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식을 좀 어떻게 써주고 싶냐면은 여기에 나오는 눈을 내가 A라고 두고 여기에 나오는 눈을 B라고 둬볼게. 그럼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거야. A에서 B를 뺐더니 뭐가 나오고 싶은 거야? 2의 양의 배수. 2, 4, 6, 8 이런 거 되고 싶은 건데 혹시 안 되는 숫자 있나? 2, 4, 6, 8 쭉쭉 넘어갈 건데 뺐을 때 안 되는 숫자 뭐 있어?
일단 8은 안 되죠? 뭐도 안 돼? 6도 안 돼. 왜? 이 주사위 누는 제일 큰 게 얼마야? 6. 제일 작은 게 얼마야? 1이야. 그럼 6에서 1 빼면 차이가 제일 큰 건 5밖에 안 돼요. 6이 안 나와. 그래서 문제는 이 두 눈의 수의 차가 2일 때랑 4일 때를 구해주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줘야 되는 거. 봐요. 만약에 주사위 눈이 나왔는데 1이랑 3이 나왔어. 그럼 두 눈의 차는 얼마야? 얼마? 2. 왜 차가 어떻게 구하는 거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은 얘는 두 눈의 수의 차가 아니에요. 왜? 이거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나오잖아. 근데 우리 방금 1이랑 3 나올 때 차 뭐라고 했어? 2라고 했잖아.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돼. 두 눈의 수의 차는 음수여도 양수여도 약간 양수 느낌으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뺄 거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엄청 중요하진 않고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얘랑 얘를 구할 건데 직접 세야 돼. 두 개를 더했을 때 2가 나오는 거. 두 개를 뺐을 때. 그럼 뭐 있어? 3, 1 있죠? 4, 2 있고 5랑 3 있고 6이랑 4까지 나오겠지? 근데 아까 말한 게 이거야. 왜 왼쪽이 꼭 커야 돼? 이런 거 아니라고. 뭐여도 돼? 1이랑 3이어도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또 뭐 나오겠어? 2랑 4 나오겠지? 그럼 다 쓸 거야? 아니. 여기서 그냥 몇 배 해주면 돼? 2배 해주면 돼. 알겠죠? 그럼 또 잘 봐. 빼서 4가 되고 싶어. 그럼 뭐 있어요? 5랑 1 있지? 6이랑 2 있고 더 이상 없죠? 근데 뭐 할 수 있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여기도 1, 5랑 2, 6 되니까 직접 구해도 되고 그냥 여기다 곱하기 2 해도 되고. 결론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 2, 8에다가 여기 4가지니까 더하면 12가지로 구해주면 되겠죠. 이런 게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문제 드린 건데 직접 다 세는 거야. 알겠죠? 여기다 볼게. 이 4x 더하기 2y 더하기 z가 23을 만족시키는 자연수가 궁금한 건데 여기서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 또 아까랑 마찬가지로 다 x, y, z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풀어야 돼. 근데 이런 거 있잖아. x, y, z 중에 숫자가 확 커지는 게 뭐 있어? 4x가 확 커지죠? x에 1, 2, 3, 4를 넣어버리면은 거기부터 먼저 설정을 하는 건데 지금은 조금 안타깝게도 3개가 나왔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x가 뭐 1일 때 여기 좀 암산해서 푸는데 지금은 3개가 나오다 보니까 그냥 좀 나눠서 풀어볼게. x가 1이면 2y 더하기 z가 얼마 나와야 돼? 4가 넘어갈 거니까 19겠죠? 이제 여기에 y랑 z에 자연수를 넣을 거야.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y랑 z 중에 숫자가 더 커지는 거 뭐 있어? y가 더 커지죠? 2y니까. 그럼 여기 먼저 넣어버리면 돼. 그러면 y 1 넣어볼게. 얘는 자연수 얘들아? 자연수 아니에요? 6 넘어도 돼. y가 1이면 이거 2지? 17. 이렇게 다 구해야 돼. y가 2면 15. 근데 쌤은 다 구하지 말고 제일 마지막을 가지고 와줘. y의 모든 것까지 딱 나올 수 있겠어. 9까지 되겠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이렇게 딱 세팅해 놓은 다음에 이것만 세는 거지, 앞에만. 1부터 9지. 그럼 몇 개야? 9개. 그러면 x가 1일 때 뭐 1, 1, 7, 1, 2, 15 엄청 많겠지만 얘는 총 9개가 나오겠다. 그래서 x가 1일 때 9개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3개가 나오다 보니까 x를 나눠서 푼 거지? 그럼 x가 2일 때 또 풀어줘야 돼. 근데 아까랑 패턴이 비슷해요. x가 2면 8이니까 2y 더하기 z가 얼마겠어? 11이겠지. 그럼 아까 똑같이 푸는 거야. 1 내면 9. 어디로? 틀렸나? 8. 왜 이렇게 8 차이가 나? 하나 더 뺀 것 같다? 8 빼면은 15 같은데? 다시. 썼지? 하나까지는 더 써도 돼. 근데 다 쓰지 말라고. 바로 맨 밑으로 와줘. 얼마까지 가능해? 7. 그럼 1부터 7이야.
몇 개야? 7개. 9개랑 7개네? 그럼 혹시 x가 3일 때는 몇 개일 가능성이 높을까? 5개. 2개씩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지금 혹시 x에 제일 큰 숫자 얼마 넣을 수 있겠어? 지금 좀 팁은 여기로 갔을 때 x가 제일 큰다는 거는 y가 제일 작을 거 아니야. y의 제일 작은 숫자 뭐 넣을 수 있어? x, y, z는 자연수라고 했어. 1 넣을 수 있겠지? 그럼 1이면 얼마 나와? 3이지. 그럼 넘어가 얼마야? 4x가 20되면 돼. 그럼 x 얼마야? 5일 때까지 가능하겠지. 그럼 잘 봐. x가 4도 가능하고 x가 5도 가능하다는 건데 x가 5면은 4x가 20이니까 2y 더하기 z는 3을 만족할 때 y, z는 1, 2밖에 안 나와. 1개.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 9개, 7개, 5개, 1개. 그럼 가운데 몇 개 나오겠어? 3개 나오겠죠. 이걸 다 더해주면 돼. 알겠지? 이런 것도 다 세야 돼요. 알겠죠? 여기는 다 세는 그 유형이니까. 보자. 얘는 보면은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드는 건데 지금 각 자리 자연수에 좀 특징이 있네. 여기 자리에 누가 와달래? 소수 와달래. 그러면 소수는 2, 3, 5, 7이 있을 거 아니야? 한 자리 자연수밖에 못 오니까. 그럼 4개 중에 뭐 쓸 거냐면은 아무거나 쓰겠죠. 4가지 중에 한 가지 오는 거고. 여기는 9의 양의학수 와달래. 뭐 있어? 1, 3, 9. 3개 중에 하나 올 거고. 여기서 이제 약간 어떤 문제의 형태가 있냐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얘들아, 우리가 이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잖아? 이 세 자리 자연수가 짝수이고 싶대. 그럼 짝수는 뒤에 누구 와야 돼? 2, 4, 6, 8 이런 거 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그럼 여기는 2, 4, 6, 8 올 수 있으니까 4가지일까? 뭐도 돼? 0도 돼. 근데 이게 뭐가 좀 연관이 있냐면은 얘는 다행히 이 자연수가 짝수고 싶은 거죠? 그럼 0은 넣을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마지막 1의 자리가 짝수라고 하면 0은 빼줘야 돼. 뭔 말인지 알지? 0은 짝수가 아니잖아. 근데 이 숫자를 짝수로 만들고 싶은 거니까 얘는 가능한 거니까 얘는 짝수잖아. 그래서 0도 넣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5가지로. 그래서 얘는 뭐 동시에 이런 말이 없지만 1의 자리랑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랑 1의 자리가 이제 이렇게 가능한 거니까 약간 한 가지 일로 오늘 어떤 자연수를 만드는 거니까 한 가지 일로 해석을 해서 곱하기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60개가 나오겠죠. 여기는 볼게. 혹시 약수 구하는 방법은 알고 있나? 기억나나? 그러면 혹시 12의 약수 어떻게, 약수의 개수 몇 개일까? 일단 우선순위는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해줘야 돼. 그 다음 어떻게 하기로 했지? 지수에 1씩 더해서 둘이 곱하기. 오케이.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뭐 딱히 해줄 건 없어. 공식이 있기 때문에 쭉 써서 풀면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줘 볼게요. 아마 그 다음 유형이랑 같이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54부터 가보자. 얘는 6, 9, 54. 2 곱하기 3, 3의 제곱. 이거죠? 그러면은 지수에 1씩 더할 거니까 2 곱하기 4까지. 8가지. 두 번째. 180은 그러니까 소인수분을 쓰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180을 큼지막하게 이제 쪼개가지고 6, 9, 54처럼 얘를 18 곱하기 10을 쪼개고 이제 여기에 누가 소인수가 들어있는지 파악을 하는 거지, 쌤은. 2, 9, 18이니까 이렇게 2 2개, 3 2개, 5 1개. 그러면 얼마 나와? 3, 3, 2인가? 더하면 26개. 이렇게 해주면 되고 지금 왜 지수에 1씩 더하는지
설명해주고 넘어가 볼게. 잘 봐. 좀 쉬운 걸로 가보자. 얘 6이잖아. 그럼 6의 약수는 1, 2, 3, 6 있죠? 왜 1씩 더해서 곱해서 4가 되는지 설명해줘 볼 건데, 지금 6이라는 애는 2가 한 개 있고 3이 한 개 있는 거 맞죠? 근데 지금 혹시 2라는 거는 2가 한 개 쓰였지만 3은 쓰였어? 안 쓰였죠? 맞아? 여기는 1이지만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거냐면은 2가 쓰였어? 안 쓰였지. 3이 쓰였어? 안 쓰였어. 그럼 무슨 말이냐? 이 6은 2가 한 개 있고 3이 한 개 있지만 약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2를 하나 써도 되지만 뭐 해도 돼? 안 써도 돼. 그럼 2가 한 개 있지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니까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1을 늘려서. 그럼 3도 마찬가지잖아. 여기 3 안 썼지? 3 안 썼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3을 한 개 쓰고 2를 안 쓴 거잖아. 그럼 3도 한 개가 있으니까 안 써도 되고 하나 써도 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늘어버린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 12 같은 경우는 1, 2, 3, 4, 6, 8도 없죠? 여기까지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봤을 때 잘 봐. 얘는 2를 안 쓰고 3을 한 개 썼어. 얘는 2를 두 개 쓰고 3을 안 썼고, 얘는 2를 한 개 쓰고 3을 한 개 썼는데 2가 지금 두 개 있다는 표현이잖아. 2의 제곱이니까 2가 두 개 있는데 2를 안 내도 되고 두 번 써도 되고 한 개 써도 돼. 그래서 이렇게 2의 0제곱이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지수가 2지만 한 개 쓰는 거, 두 개 쓰는 거 말고 안 써도 되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서 곱하는 거예요. 됐어요? 볼게. 얘도 잠깐만. 여기 있다. 오케이. 여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돈을 너네가 가지고 있는 건데 이 돈을 이용해서 뭐 안 써도 돼. 일부 또는 전부라는 거는 전부 다 내도 되고 조금만 내도 되는데 이렇게 이 돈을 이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랑 금액인 건데 이 방법이랑 금액은 얘들아 조금 차이점이 있거든?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지금 이 돈을 봤을 때 내가 1,500원을 어떻게 낼 수 있을까? 방법으로 따지면 1,000원짜리 한 장에 500원 한 개 써도 되지. 근데 어떻게 내도 돼? 500원 3개 내도 되죠? 그러면 이 1,500원은 방법에서 몇 가지로 따져? 두 가지로 따지지. 근데 금액에서는 어때? 이거 얼마야? 1,500원. 이거 얼마야? 1,500원. 그럼 똑같은 1,500원이니까 얘는 한 가지가 되는 거야. 얘는 두 가지지만. 그래서 방법이 조금 경우의 수가 더 많거든? 근데 방법이 더 구하기가 쉬워. 방법이 더 구하기가 쉬워. 알겠죠? 잘 봐. 방법은 뭐랑 똑같냐? 뭐 꼭 외우라는 건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더 좋아요. 방법은 약수의 개수랑 구하는 법은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지금 1,000원짜리가 두 장이 있고 500원짜리가 3개 있고 100원짜리가 3개 있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그 돈을 아무거나 써볼까 그냥? 800원 가지고 와볼게. 800원 지불 어떻게 할 수 있죠? 100원짜리 3개 500원짜리 1개 1,000원짜리는 빵개. 뭔 말이냐? 나는 1,000원짜리 두 장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너네가 이런 금액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는 꼭 1,000원을 써야 돼? 아니, 안 써도 된다고.
아까처럼 두 개를 가지고 있지만 안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얘가 뭐로 바뀌겠어? 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로 바뀐다는 거지. 왜? 안 내도 되니까. 그럼 이 500원짜리도 3개를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를 만드는 과정에서 2,100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2,000원을 1,000원짜리 2장을 쓰고 100원짜리 1개를 쓰고 500원짜리를 안 써도 된다고. 그럼 500원은 3개를 가지고 있지만 뭐도 포함되어 있냐면은 안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얘를 몇 가지로 보자? 4가지로 보자. 얘도 4가지로 보자. 그래서 이 100원, 500원, 100원으로 내가 동전을 낼 수 있는 경우, 지폐, 돈을 낼 수 있는 경우는 일씩 증가해서 344로 바뀌는데 이게 답이 아니야. 한 가지 더 있어. 뭐를 빼줘야 되는데. 일단 한 가지를 빼줄 거야. 뭐 빼기로 했죠? 아무것도 안 내는 거. 왜? 아무것도 안 내면 빵원이니까. 맞아, 그거 빼줘야 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씩 늘린 다음에 한 가지를 뺀 47가지가 답이 되는 거고, 그냥 얘가 더 구하기 쉬운 거라고 했어. 그럼 지금 그 금액을 구할 때는 같은 금액을 낼 때는 우리가 한 가지로 치기 때문에 여기서 겹치는 경우를 빼야 돼. 근데 그 겹치는 경우를 다 못 구해. 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1,000원짜리 구할 때, 뭐 1,500원짜리 구할 때, 2,000원짜리 구할 때, 뭐 1,100원짜리 구할 때 다 못 뺀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지금 금액이 겹치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뭐가 겹치냐면은 1,000원짜리일 때 좀 겹치지 않아? 1,000원 낼 때? 왜? 1,000원 낼 때 지폐를 한 장 내도 되지만 500원을 2개 내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좀 겹친다고. 방법에선 2가지였지만 금액에선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겹치는 애들을 조금 하나의 금액으로 환전할 건데, 환전한다는 거는 이제 100원짜리를 다 500원으로 바꿔볼게. 그럼 안 겹치거든. 1,000원짜리를 다 500원으로 바꿀 거야. 그럼 잘 봐. 500원이 원래 3개랑 100원이 3개였어. 그럼 500원 몇 개로 바뀌어? 1,000원짜리 환전한다고 했으니까 1,000원짜리 2장 있거든? 몇 개로 바뀌어요? 7개. 그럼 이렇게 환전을 하지? 그럼 겹치는 게 안 생겨. 그럼 겹치는 걸 보완했죠? 그럼 똑같이 풀면 돼. 500원짜리 7개 있지? 낼 수 있는 경우는 1개부터 7개, 7가지 플러스 안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8가지.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럼 아까랑 문제 동일하겠죠? 안 내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뭘 빼줘야 돼? 빵원. 한 가지만 더 빼주면 돼. 이 빵원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31가지. 둘이 빼면 어떻게 돼? 16가지로. 됐나요? 볼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지점이 있고요. 얘는 뭐냐면은 너네 A에서 C로 가려면은 어디를 들러서 갈 수 있어? B도 들러서 갈 수도 있고 D도 들러서 갈 수 있겠죠? 근데 잘 봐. 이 말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은 A에서 C 가는 경우는 A에서 B 갔다가 B에서 C 가는 거잖아. 그럼 A에서 B 가는 경우 몇 가지야? 2가지. B에서 C 가는 경우 몇 가지야? 3가지. 이 둘을 뭐 해버리면 돼요? 곱하면 돼. 왜 아까 뭐라고 했어? A에서 B 갔다가 B에서 C 가는 건 뭐뭐도 하고 뭐뭐도 한 거. 약간 한 가지 일이기 때문에 곱해버리면 되거든. 그럼 여기도 끝났어. A에서 D 갔어. 4가지. D에서 C 갔어. 3가지. 6가지, 12가지. 그럼 또 잘 봐. 뭐 이 둘을 곱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잘 보면은 이렇게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나? 아예 안 되죠. 이 길이 다르니까. 그럼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네? 그럼 뭐 하면 돼? 더하면 되거든. 이렇게. 됐나요? 색칠하는 것도 가볼게. 얘는 일단 뭐를 기억해줘야 되냐면 얘는 솔직히 어렵지 않고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여기
같은 색을 많이 써도 돼. 근데 인접한 영역, 다시 말하면 이 기준으로 인접한 데 어디야? 만난대. C 기준으로 인접한 영역 BD. 여기는 다른 색으로 칠하고 싶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는 조금 팁이 뭐가 있냐면은 이게 제일 많이 인접해 있는 부분은 다 이 옆에 영역의 눈치를 봐줘야 되니까 걔 먼저 색칠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B 먼저 색칠하는 게 답을 구하는 데 편할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색칠하고 나머지는 순서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알파벳 순으로 돌려볼게. 여기 영역에 이제 뭐를 색칠할 거냐면 색깔은 아마 5개 정도 뒀네요. A, B, C로 가볼게 그냥. 그럼 5가지 색깔 중에 여기 아무거나 색칠할 거야. 쌤이 예시도 들어줄 거니까 알파벳은 겹치지 말고 그냥 C 색칠해 볼게요. 5개 중에 하나 색칠한 거야. 두 번째. 그럼 이제 알파벳 수는 돌릴 거잖아. 그럼 A 기준은 B랑 인접해 있으니까 C를 색칠하면 안 돼. C 빼고 나머지 다 된다는 거야. 그럼 A, B, D 중에 아무거나 색칠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알파벳 순이라고 했어. C 볼게. 그럼 C는 B만 눈치 보면 되잖아. 그럼 누구 색깔만 피하면 돼? C만 피하면 돼. 그래서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나냐? C랑 A는 인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D가 여기 또일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 어차피 우리는 전체적으로 문제를 구하는 거니까 그냥 C 영역 같은 경우는 B 영역에 색칠되어 있는 C만 눈치 보면 되기 때문에 C를 제외한 4개 중에 아무거나 색칠하면 됩니다. 알겠죠? D 썼어? B 가볼게. 그럼 다시 D는 C랑 B랑 인접해 있는데 아직 E는 색칠 안 돼 있으니까 이 2가지 색깔만 눈치 보면 되거든. 그러면 지금 C랑 B라고 있으니까 여기 지우고 D에는 이 3개 중에 아무거나 색칠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럼 여기 대충 색칠해볼게. 그럼 E는 이 3개 중에 다른 색깔을 색칠해주면 되겠죠? 근데 그러면 DC, A 중에 빼고 나머지 색칠할 거니까 DC 남은 2개 중에 하나 색칠해버리면 되겠죠. 이걸 다 곱하면 답이 나와. 됐나요? 그 다음에 얘까지만 하고 앞에 거 넘어가 볼게. 얘는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나요? 수영도?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얘는 경우의 수 문제 유형인데 여기 말뜻 그대로 이거야. 규칙성을 찾기 어렵다는 거는 이 문제를 풀 때 뭐 우리가 좀 약간 머리를 굴려가지고 곱하기나 더하기로 빠르게 못 푼다는 거야. 그냥 뭐 해버리면 돼? 다 직접 세야 돼요. 이런 게 수영도고. 왜 수영도라는 말 붙었냐면 수영도라는 게 이렇게 얘기해. 너네가 어떤 경우를 쭉 다 직접 세서 약간 나뭇가지 모양으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수용도라는 말이 붙은 것 뿐인 거야. 그럼 다 뭐 해야 돼? 다 세서 풀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조금 귀찮더라도 다 직접 세야 되는 건데 아마 이 문제 유형의 제일 대표적이야. 이 문제 유형은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 수용도의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약간 공식 외워서 풀면 돼요. 뭐가 외워서 풀 거냐면 일단 지금 문제가 1, 2, 3, 4가 적힌 카드가 있잖아. 근데 이 카드를 어디에 넣는다면은 봉투에 넣는데, 봉투에. 근데 봉투에도 잘 보면 얘들아 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쭉 읽어보면은 카드와 봉투에 적힌 숫자는 다른 숫자를 넣고 싶은 거야. 이게 제일 기본적인 대표 문제예요. 같은 알파벳이나 같은 숫자가 깔려 있는데 이 카드를 여기 봉투에 잘 넣어볼 거야, 하나씩. 근데 얘는 여기 못 넣어. 그럼 뭔 말이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카드가 몇 개라는 거야? 2, 3, 4 중에 한 개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3개 중에 한 개로 쓰고 그렇게 문제를 진행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뭐가 안 나와요. 오류가 생겨버려. 그래서 다 뭐 해야 돼? 다 직접 세서 풀어야 돼. 그럼 왜 안 나오는 경우가 나오는지 볼게. 잘 봐. 일단 2를 썼지. 그럼 남은 카드 몇 개 남았어?
1, 3, 4 남았죠? 아직까지 괜찮지? 그럼 두 번째, 이제 2랑 1을 썼잖아. 그럼 남은 숫자 몇 개 남았어? 3, 4 남았지? 그럼 2랑 1을 넣고 이제 3이랑 4 중에 뭐를 넣을까 고민해봤더니 두 개 중에 뭐가 안 돼? 3이 안 되죠. 왜? 3카드는 3봉투에 못 넣잖아. 그럼 위의 경우는 빼야 돼. 안 나와. 그럼 무조건 앞에 2 넣고 두 번째 1 넣으면 세 번째 뭐 넣어달라는 거야? 무조건 4 넣어달라는 거야. 3이 안 오니까. 그럼 뒤에 뭐 와야 돼요? 자연스럽게 3이 오는 거죠. 이렇게. 다 세야 돼. 어쩔 수 없어. 또 2랑 3 썼어. 누구 남았어? 1이랑 4 남았지. 아까랑 다르게 둘은 다 되네. 근데 넘어와봐. 안 되는 거 있어요. 뭐가 안 돼? 2랑 3이랑 1 썼지. 누구 남았어? 4 남았지. 돼? 안 되잖아. 4가 4 못 들어가잖아. 버려요 지금. 그럼 2, 3, 4 썼어. 누구 남았어? 1 남았죠? 그럼 2, 3, 4, 1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해볼게요. 2, 4 남았죠? 그럼 1, 3 남았네? 누구 안 돼? 3이 안 돼. 그래서 앞에가 2일 때 총 3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3일 때랑 4일 때 보면 또 3가지가 나와. 그래서 총 9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자주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좀 외우라고 하거든? 어떻게 외우라고 하냐면은 이 문제 유형, 알파벳이나 숫자가 쭉 써있는데 자기 자신의 못 놓이는 거, 이런 게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했는데 지금 4개 나왔잖아, 조건이. 그럼 답은 무조건 9가지야. 이 유형일 때만. 들어본 적 있을게요. 그럼 만약에 이 조건이 하나 늘었어. 5가지가 돼버렸어. 그럼 답은 몇 가지일까? 얘는 44가지인데. 들어본 적 있나?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안 해도 돼요. 다 세면 되니까. 알겠죠? 이런 유형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알겠죠? 다시 앞에 가볼게. 순열로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오늘. 여기부터 이제 진짜 고1 올라와서 배우는 거고, 경우의 수는 뭐 중2 때, 초등학교 때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세분화해서 배우는 건데, 이 순열은 혹시 뭐의 줄임말이죠? 들어본 적 없어? 순서대로 나열. 그러면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건 쌤이 이제 뭐랑 또 같이 겹쳐서 공부할 거냐? 줄 세우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순열은 순서대로 나열이랑 같은 느낌인데, 같은 말인데, 걔랑 줄 세우기랑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줄 세우기로 공부를 할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일단 이 기호 다 필요 없이 줄 세우기를 먼저 가볼 건데, 너네 혹시 이게 사람이에요? 보통 줄 세운다는 거는 사람의 줄 서니까 이 5명은 쌤이 줄 세울 거야. 그럼 줄 세운다는 건 당연히 자리가 몇 개 필요해? 5개 필요하겠죠? 그럼 잘 봐. 여기에 누구 앞장설 거야? 누구 줄 설 거야? 5명 중에 1명 오겠지? 아무나. 맞아? 그럼 여기 누구 올 거야? 4명 중에 아무나 오겠지? 이렇게 쭉쭉 가게 되면은 3명 중에 1명, 남은 2명 중에 1명, 마지막 1명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5명을 세우는 건 한 가지 일로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를 뭐 해주면 돼? 다 곱하기 해주면 돼. 그래서 일단 이 5, 4, 3, 2, 1이 뭐랑 똑같은 개념이냐면은 얘가 5명 줄 세우기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럼 잘 봐. 만약에 3명 줄 세워볼게. 그럼 3명 줄 세운다는 건 몇 칸 필요해? 3칸 필요하지. 그럼 여기 누구 올 거야? 3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 마지막 1명 다 곱할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3명 줄 세우기야. 알겠죠? 그럼 얘부터 가볼게. 너네가 이런 표현을 공부한 적 있는데 얘 혹시 어떻게 읽죠? 그렇지. N 팩인데 이 느낌표가 어떤 개념이냐면은 여기서 아마 팩토리얼로 써있나요? 옆에 책에? 보통 이제 한글로 많이 써있는데요. 팩토리얼이랑 같은 표현이 이제 계승이야.
한글로 해석을 하면은. 그래서 이 느낌표는 팩토리얼 계승이라고 하는데 얘는 잘 안 쓰고, 그래서 얘도 이제 우리가 줄여가지고 이제 M팩으로 말하는 거죠. 그 이 팩토리얼의 의미는 뭐냐면은 1부터 자연수야 하나씩 커지는데 이 숫자까지 곱할 거예요. 이게 팩토리얼입니다. 알겠죠? 이게 M팩이 되는 거야. 그럼 잘 봐. 얘 다시 보니까 뭐야? 1부터 5까지 곱했어. 5팩. 얘 뭐야? 1부터 3까지 곱했지. 뭐야? 3팩. 그래서 쌤이랑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면요. 이 N팩은 1부터 N까지 곱하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지만 얘랑 같은 표현이 뭐냐? N명 줄 세우기. 알겠죠? 팩토리얼을 이제 쌤이랑 N명 줄 세우기로 약속을 할 거야. 그래서 뒤에 문제를 풀다가 내가 만약에 7명 줄 세우기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뭐라고 말할 거냐면 7팩이라고 말할 거예요. 알겠죠? 몇 명 줄 세우기는 7팩이야. 알겠죠? 7명 줄 세우기 7팩. 뭐 10명 줄 세우기 10팩, 10팩. 알겠죠? 그럼 이제 이 NPR이라는 기호가 뭔지 해석을 해볼 건데 솔직히 별거 없다. 왜? 순열이 줄 세우기라며. 그럼 잘 봐요. 이제는 뭐냐면은 5명을 다 줄 세우는 게 아니야. 몇몇만? 한 1부만. 2명만. 에이스만 데리고 갈게. 그럼 5명 중에서 여기에 오는 사람 몇 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이겠지? 2명만 뽑아서 가는 거니까 에이스만. 그러면 나머지 4명 중에서 여기 이제 뽑히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의 목적은 5명 중에 2명을 뽑아가지고 줄까지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곱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5 곱하기 4, 20을 이제 수학적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면은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줄까지 세운 거죠. 갈 거니까 앞으로 이게 5P이야. 끝이에요. 오늘 배울 거 끝. 그래서 이 P, 순열이라는 건 줄세우기랑 같은 개념인데 이 5P이라는 거 너네가 당연히 왼쪽 보면 알겠지만 계산하는 법을 까먹지 않는 이상 다 알 텐데 이 5P를 이렇게만 기억하지 마시고 방대가 뭐라고 했어? 이 5P는 5명 중에서 몇 명? 2명을 뽑아서 줄 세우기랑 같다고 해석을 해달라고 했었죠. 이 5P라는 거는 이렇게도 기억하지만 이렇게도 기억해달라고.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줄 세우기로. 알겠죠? 그래서 이 NPR이라는 정의는 뭐냐면은 정확한 정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근데 잘 봐. 사람을 개라고 하진 않잖아. 그 다음에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서로 달라요. 같은 사람은 없어. 그래서 서로 다른 N개라는 건 사람이나 같은 의미로 해석해달라고 하는 거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여기서 중요한 거. 오늘 배울 순열은 뭐죠? 뽑아서 나열 뭐? 줄 세우는 거. 그래서 오늘 목적, 제일 중요한 목적이 순열이 줄 세우기랑 같은 개념인 거, 같은 의미인 걸 해석해야 돼서 이 NPR은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잘 봐. 얘 의미가 뭐라고? 몇 명 중에서? 6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줄 세우기. 그럼 이 NPR 6P3이 계산하는 방법이 머리에 기억이 안 나도 너네 알잖아. 6명 중에 3명 줄 세우려면 몇 칸 필요해? 3칸. 3명 줄 설 거니까. 그러면 이 6명 A, B, C, D, E, F 중에서 1명을 뽑을 거고 1명 지우면 5명 중에 1명 뽑을 거고 남은 4명 중에 1명 뽑을 거니까 이런 계산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6P3이라는 게. 그래서 NPR은 한 번 더 정리해주면 계산하는 방법은 이 숫자부터 시작해서 이 개수까지. 뭐라고요? 이 숫자부터 시작해서 이 개수까지. 6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면서 몇 개까지? 3개까지. 기억나시나요? (7P5는) 얼마야? 7부터 시작해서 5개. 7부터 시작해서 5개. 이겁니다.
알겠죠? 수열 계산법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 여기 그 성질 몇 개 있으니까 이거 하고 쉬었다가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쌤비가 좀 여기 개념에 좀 빵꾸가 났더라고. 3번이랑 4번. 쌤 저거 채워줄 거니까 잘 보면 될 것 같고, 방금 NPR에 저거 알려준 거예요, 1번. 근데 이제 여기선 이 뒤에가 좀 어려울 수 있어. 뭐 나중에 박스 문제 나오면 알려주긴 할 테지만, 뭐 솔직히 우리의 주 목적은 이걸 살짝 훑고 그 다음 확통 넘어가는 거여서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런 내용이 있고, 2번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면 얘가 어떤 설명이냐면 이런 거잖아. 이거 아까 뭐라고 했어? 5명 중에 5명을 뽑아서 줄 세울 거야. 그럼 5명이 있는데 5명을 뽑는다는 거는 다 줄 세운다는 거잖아. 그럼 5명 줄 세우기 아까 뭐로 기억하자고 했어? 5팩. 그래서 5P5, MPN이 뭐랑 똑같은 거예요? MPEC이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 얘는 조금 헷갈릴 수 있죠. 말이 좀 어렵긴 해. 왜? N명 중에서 아무도 안 뽑아서 나와야 할 거야. 그럼 아무도 안 뽑는다는 건 왠지 0일 것 같지만 이거 얼마입니까? 1. 얘 좀 암기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얘까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 이것도 잘 나오긴 해서 여기서 잘 안 나올 수 있긴 하겠다. 이거 MP는 얼마죠? 4명 중에서 1명 뽑아서 나열을 할 거야. 얘는 좀 말이 이상하지. 나열은 말이 안 되고 뽑는 것만 해석하면 돼. 4명 중에 1명 뽑을게. 몇 가지? 4가지, N가지 있고, 이거 채워놓을게요. 여기 3번. 이거 기억나? 이건 약간 정의인데 N팩, 0팩 얼마일까? 네, 일단 이거는 너네 좀 외워줘야 되는 게, 절대 기억이 안 나서 못 풀어. 왜? 이 새끼가 말이 안 되거든. 왜 말이 안 되냐면은 이거 팩토리얼이잖아, 이거잖아. 그럼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은 1부터 시작해서 0까지 곱하는 거거든. 이 숫자까지 곱하는 거니까 말이 안 되지. 0은 왼쪽에 있잖아. 얘는 말이 안 되는 숫자인데 일단 1로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정의. 알겠죠? 그 다음에 저기 4번 바로 가볼게요. 혹시 아는 사람 있나? 여기 뭐 들어와야 될까? 일단 좀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고, 지금 해주고 싶은 건 기억이 안 나면 일단 이거로 먼저 풀어보게. 숫자로. 일단 7P3 답은 얼마야? 7부터 시작해서 3개. 이거죠. 두 번째, 이제 얘로 문제를 풀고 싶은데 여기가 얼마야? 7에서 3 빼줘. 4지. 그럼 여기 4팩이야? 그럼 4팩은 어떻게 쓸 거야? 4, 3, 1 맞죠?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왔길래 이렇게 약분을 해가지고 얘만 남았겠어. 그렇지. 왜? 7, 6, 5 그대로 있고 4, 3, 2, 1 그대로 있으면 되니까 여기는 뭐가 있을 거냐면은 7부터 1까지 곱한 7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N팩짜리예요, N팩짜리. 알겠죠? 여기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열은 조금 내용은 또 개념은 엄청 적지만 또 문제 보면은 엄청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 한번 정리해보고 개념은 마무리 줘볼게. 뭐 항상 하던 거니까 아마 학원에서 개념 되는 사람이 익숙할 텐데, 얘는 뭐냐면은 뒤에 문제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유형 뭐 있냐면은 이웃해서 줄 서는 경우 있거든. 이게 이 문제 유형마다 푸는 방법이 있어요, 따로.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배울 확통 단원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거야. 꼭꼭 기억해줘야 돼. 알겠죠? 사람은 6명 정도 세팅해볼게요. 혹시 이웃하는 문제 유형 어떻게 푸는 거죠? 그 용어가 있는데 어디? 묶어서. 오케이. 묶어서라는 표현도 좋고, 묶어서가 맞는데 약간 드럼통에 넣는 표현도 있어요. 그게 묶는 거긴 해. 그러니까 이웃하는 사람들을 어떤 통에 넣어버릴 거야. 하나로 보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6명을 그냥 줄 세우고 싶어.
그럼 6명 줄 세우니 6팩이라고 했었죠? 이런 거 말고 지금 문제는 A, B를 이웃해가지고 줄 서고 싶은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 A, B를 통 안에 넣어버려. 그러면 몇 명으로 바뀌었어? 5명. 그럼 5명 줄 세우기 몇 가지라고 했어? 아까 6명 줄 세우기 6팩이니까 5명 줄 세우기는 5팩. 에다가 이 드럼통에 들어가 버리면 얘들아 이 A랑 B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둘이? 자리 바꿀 수 있거든. 그럼 2명 줄 세우기까지 곱해주면 돼. 2명 줄 세우기 몇 가지야? 2팩. 2명 줄 세우기니까 맞죠? 이게 이웃하는 유형이에요. 그거 기억해주세요. 이웃하는 유형은 이웃하는 사람들을 드럼통에 넣어서 묶어가지고 한 병으로 보고 그냥 줄 세우게 해주면 돼. 두 번째. 이거 반대거든요. 약간 이웃하지 않는 유형. 이웃하지 않는 유형은 어떻게 풀까? 그렇지. 준성이도 배우지 않았어? 알지? 지원이 맞나? 이때 없었지 학원에. 재민이? 있었어? 있었어? 오케이. 처음 들어보자 이거. 이게 좀 돼야 돼. 왜냐면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칸막이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문제에서 이제 A랑 B가 이웃하지 않고 싶으니까 떨어지고 싶은 거거든. 그럼 A, B가 떨어진다는 거는 누구를 칸막이 세우는 거냐면은 나머지 사람들을 칸막이 세울 거야. 그럼 칸막이 세운다는 건 이렇게 칸막이를 세우는 거거든. 그럼 여기에 이제 C, D, E, F가 여기 줄 설 거기 때문에 4명을 줄 세울 거야. 4자리에. 그럼 4명을 줄 세우는 거니까 4팩이겠죠. 4명 줄 세우기니까. 그럼 이제 C, D, E, F가 칸막이가 돼버린 거야. 그럼 칸막이가 되면은 A랑 B는 여기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어디도 돼? 여기도 돼. 양쪽 사이드도. 왜냐면 이렇게 A랑 B 쓰면은 이 칸막이기 때문에 A랑 B랑 이웃한 게 아니거든. 이웃하지 않게 돼 있으니까 칸막이에 따라서 이 사이사이 공간은 한 개 더 늘어나요. 그럼 잘 봐. 여기 5군데에 A, B를 줄 세울 거야. 그럼 어떻게 해? 5자리 중에서 2개를 뽑아서 A, B를 안 쳐도 줄 세울 거니까 안 칠 거니까 5P2로 가주면 되지. 5자리 중에서 앉는 사람은 2명밖에 없으니까 2개를 뽑아서 그 자리에 A, B를 안 치면 돼. 5P2를 곱해주면 된다는 거야. 되나요? 그 다음에 얘는 안 나오던데. 얘는 나오면 해줄게. 뭐 있냐? 이거. 뭐뭐 사이에. 뭐뭐 사이에는 또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 이런 거 있거든요. 부모님, 엄마, 아빠야, 형, 누나, 나. 이런 건데 어떤 거냐면은 부모님 사이에 한 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부모님 사이에 한 명이 있고 그렇게 이제 줄 세우고 싶은 거야. 나열. 그럼 잘 봐. 뭐뭐 사이의 문제는 약간 뭐랑 좀 비슷하냐면은 얘랑 좀 비슷해. 드럼통 문제랑. 뭐뭐 사이의 문제는. 왜냐면 부모님 사이에 한 명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 사이에 한 명이 들어가는 거니까 얘도 약간 좀 드럼통은 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박스 형태로 묶어서 푸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목적은 엄마 아빠잖아. 5명을 줄 세우고 싶은 건데 여기 몇 명 들어가 있어? 3명 들어가 있지. 그럼 남은 2명도 자리를 세팅을 해줘야 돼. 이게 준비 단계고. 그럼 여기서 봐봐. 아까 똑같다고 했잖아. 총 몇 명으로 봐달라는 거야? 3명. 그럼 3명을 뭐 하면 돼? 줄 세우면 돼? 그럼 잘 봐.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여기에 한 자리 벼잖아. 그럼 형이랑 누나랑 나중에 누가 들어갈까? 이게 몰라. 얘를 정해줘야 돼. 형이 들어가도 되고 누나가 들어가도 되고 내가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3명 중에 1명을 여기다 넣어줄 거고요. 근데 부모님 위치도 잘 봐야 돼. 이게 좀 많이 조건이 많은데 부모님도 왜 아빠가 왼쪽이고 엄마가 항상 오른쪽이어야 돼? 그건 아니잖아.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 자리 바꾸는 경우 2가지 2패까지 같이 곱해줘야 돼. 이게 뭐뭐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랑 조금 비슷하지만
좀 더 심화되는 유형이니까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얘로 가볼까? 마지막 얘까지 해보고 쉬어볼게요. 적어도 문제 유형이 있는데 얘는 어떻게 푸는 거지? 적어도 문제 어떻게 푸는 거죠? 약간 얘는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그거 말고 반대 구해서 풀거든. 그 세 글자 뭐였죠? 집합 수업 안 했나요? 그렇지. 너네 고2잖아. 뭐야, 집합 수업이야, 무슨 소리야. 배웠잖아. 여사건, 여집합 이런 느낌. 그래서 약간 무슨 문제냐면은, 여기서 좀 활용해볼게. 부모님, 형 5명이야? 되겠다. 이런 거. 적어도 한쪽 끝에 부모님이 오는 걸로 이제 나열하는 경우거든요. 적어도 한쪽 끝에 부모님이 나열하는 경우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총 5명이잖아. 그럼 총 5자리가 있을 거야.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거예요. 적어도 한쪽 끝에 부모님 온다는 거는, 여기 만약에 부모님이 와봐. 아무나. 그럼 여기에 누구 와도 돼? 부모님을 제외한 형, 누나, 나중에 아무나 와도 돼요. 아무나? 알아 가볼까? 이렇게. 근데 이 경우도 가능하지만 어떤 경우도 가능해. 적어도 한쪽 끝에라는 건 여기에 형, 누나, 나중에 아무나 와도 되고, 여기에 부모님 와도 된다고. 맞지? 근데 적어도 의미는 약간 뭐랑 똑같냐면은 이상. 적어도 한쪽 끝에라는 거는 왼쪽, 오른쪽에만 부모님을 넣었지만, 여기에는 무슨 의미도 있냐면요, 부모님이 양쪽에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몇 가지야? 3가지를 구할 바엔 아까 말한 뭘 구하자? 여사건. 이 문제의 반대.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뭐야? 부모님 중에 한 분 또는 두 분이 양쪽 끝에 줄 서고 싶은 거잖아요. 그거 말고 나머지 뭡니까? 엄마 아빠가 양쪽에 안 서는 거야. 아무나. 누굽니까? 형, 누나, 나중에 양쪽 끝에 앉아버리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 3개를 구할 바에 얘를 구하자는 게 이 적어도 문제의 유형, 여사건 이용해서 푸는 건데, 뭐 구하는 건 어렵나요? 뭐 좀만 생각해볼까? 여기에 누가 오고 싶다고? 3명 중에 1명. 그러니까 2명이 오는 거죠. 그럼 3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양쪽 사이드에 줄 세우면 돼. 그럼 형, 누나든 뭐 누나, 나든 뭐 줄 쓴 거야. 그럼 거기다가 이제 여기 아직 3자리가 남았잖아요. 그럼 3명 중에 2명이 줄을 섰으니까 일단 지우고, 남은 엄마, 아빠랑 나가 여기 3자리에 줄 서면 되기 때문에 3명 줄 세우기. 얘까지. 이 여사건이야. 그럼 잘 봐. 여사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문제에서 원하지 않는 거를 구한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답이 아니에요. 문제에서 원하지 않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원하지 않는 건 뭐에서 빼야 되냐? 전체에서 빼줘야 돼.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를 구해줘야 되는데, 혹시나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얘는 구하기 쉬워, 전체가 어려워? 그럼 이거 쓰지 마. 얘로 풀어야 돼. 알겠죠? 되도록이면 쌤이 전체를 이제 구해서 풀어주긴 하겠지만 상황에 맞게 문제 풀어주시고, 전체는 어떻게 구할까? 5명 줄 세우는 건데 몇 팩입니까? 5팩. 그래서 5팩에서 이거를 좀 빼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 건데, 지원이가 처음 든다고 하니 이거 그 M팩 있잖아. 뭐 나머지는 다 알 수 있어요. 이런 거 이 수영 과정은 또 뭐가 좀 핵심이냐? 확률과 통계는 계산이 좀 빨라야 돼. 계산이. 그래서 이 2 곱하기 1, 3 곱하기 2 곱하기 1 얘를 실제로 다 써서 계산을 하면 좋지만, 얘가 얼마인지 외울 거야. 여기 써있죠? 120으로. 그래서 5팩은 120이야. 근데 뭐 하나만 외워도 상관이 없어. 왜냐면 4팩의 의미가 뭐야? 4, 3이 1이지 않아? 그럼 둘의 차이점은 뭐야? 5가 더 곱해진 거지? 그럼 5를 뭐 해버리면 돼? 나눠버리면 되거든. 그게 24요. 3팩은 6이고. 왜? 여기 4 곱해야 이거 나와야 되거든.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얘는 좀 외워주면 좋고, 그래서 이런 걸 외우게 되면은 6팩도 외우지 않아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6팩 얼마입니까? 여기다가 6을 더 곱할 거니까 6 곱하기 120, 725. 얘까지 외워주면 좋아. 알겠죠? 지금 이 스트롱이라는 6개 문자, 아무래도 이제 같은 문자는 없을 거고, 여기 6개 문자 중에서 4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는 게, 이제 이거를 조금 기호로 쓰면 6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나열할 거니까 이게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풀기로 했어? 6부터 4개 쓰기로 했죠? 6, 5, 4, 3까지. 30이랑 12인가요? 그럼 365로 구해주면 되겠죠. 여기 볼게.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일렬로 세울 때 여학생끼리 이웃하게 세우는 방법. 이웃하는 건 이제 드럼통 묶자고 했으니까. 남학생은 동그라미로 가주시고 여학생은 이렇게 세모로 가면은 묶을게. 6명에서 몇 명으로 바뀌었어? 4명. 그럼 일단 4명 줄 세울게. 4명 줄 세우기 뭐로 아까 약속하자고 했었죠? 4, 팩. 에다가 이 3명도 여기 드럼통 안에서 자리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웃한 사람 항상 3명 줄 세우기 같이 곱해줘야 돼. 이거 얼마야? 24. 얘는 6. 그래서 144로. 그래서 이렇게 답을 구할 때도 좀 빨리 하면은 빨리 풀 수 있으니까. 볼게. 바이올린 연주자 4명, 첼로 연주자 2명 있는데 첼로 연주자끼리 이웃하지 않고 싶대. 이웃하지 않는 거 어떻게 하자고 했어? 칸막이. 그러니까 첼로 애들이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바이올린을 먼저 줄 세우면 되겠죠. 그럼 바이올린 4명 줄 세울 거니까 4팩.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항상 칸막이는 너 그냥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 한번 그려주시고, 사이사이는 몇 개다? 5개다. 그럼 5개 자리 중에서 첼로 연주자를 2명 앉힐 거니까 5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거기 앉혀서 줄 세우기까지. 4팩은 얼마입니까? 24. 5P는 5, 4, 20. 480까지. 양 끝에 어른이 오는 거는 아까 그 한쪽 끝에랑 조금 비슷할 것 같아. 보자. 총 몇 명 줄 서는 거냐면 총 7명 줄 서는 거거든. 쌤은 여기 5명 앉는 거 설정해 볼 거고, 양 끝에 어른이 오고 싶잖아. 근데 어른이 몇 명 있어? 5명 있지? 그럼 5명 중에 2명을 뽑아줘야 돼. 거기 줄 세워야 되니까. 그럼 그 말이 뭐냐면은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게 OP인데 여기 어른이 끝난 거야. 이미 앉은 거야. 그럼 이제 조건은 끝났어. 그럼 양 끝에 어른 앉혔으니까 나머지 그냥 풀면 돼. 나머지 그냥 푼다는 거는 어른이 2명을 여기 세웠으니까 어린이 2에 어른 3이죠. 그 5명은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줄 세우면 돼요. 5명 줄 세우기 5, 100. 120. 얘는 이제 좀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제 5부터 시작해서 2개 곱할 거니까 5, 4, 20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으니까 뭐 급한 건 아니고. 벌써 적어도? 오케이. 볼게요. 그 문제 보면 적어도 문제라고 나와 있고 아까랑 약간 느낌이 비슷해. 그래서 여기도 총 6개를 나열할 건데 이렇게 좀 세팅을 할 거고, 문제 보면 홀수, 짝수 이렇게 좀 구분해주면 될 것 같고, 보면은 이 말이 뭔 뜻이냐면은 적어도 한쪽 끝에 홀수라는 건 여기에 홀수가 오면 여기에 뭐가 와도 돼? 여기에 짝수가 와도 돼. 근데 여기에 홀수가 오면 반대로 왼쪽에 또 짝수가 와도 되거든.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까지 있는 거야? 둘 다 홀수여도 된다고. 왜냐면 적어도라는 게 쌤이 아까 뭐라고 했어? 이상 한쪽만 되는 게 아니고 둘 다 된다고. 근데 이 문제의 정확한 의도는 니네 3개 구할래? 1개 구할래? 그러면 1개를 구해서 푸는 게 낫겠죠? 그래서
짝수를 구할 거고, 아까도 말했지만 얘는 문제에서 원하지 않는 거 뭐라고 했어? 여사건. 그럼 얘를 뭐에서 빼줘야 돼? 항상 전체에서 빼는 거. 근데 뭐 자주 헷갈려. 근데 항상 이제 기억을 해줘야 되니까 전체에서 여사건 빼주면 될 것 같고, 얘는 연습할 겸 왜 이게 더 쉬운지, 더 빠른지 얘도 보여줘 볼게. 일단 얘부터 가볼게요. 홀수 3개 중에 2개 뽑아서 나열할 거야. 3개 중에 2개 뽑아서 나열할 거야. 그러면 2개 지워. 나머진 조건이 없어요. 이 4개는 그냥 아직 나열하지 않은 홀수 3개랑 짝수 1개를 아무렇게나 나열해주면 돼. 4개 나열하기, 4명 줄 세우기, 4팩. 이거를 전체에서 뺄 건데 전체는 6개 나열할 거거든. 6명 줄 세우기 몇 팩? 6팩. 그래서 이런 거 풀 때 어차피 숫자 계산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뭔지만 빨리 와주면 되거든. 720. 얘는 326. 얘는 24. 이거 아까 몇번 해봤는데 144. 그래서 얘는 쌤이 좀 계산해볼까요? 20을 빼고 124를 뺄 거야. 700에다가 576까지. 그럼 잘 봐요. 실제로 이 3개를 구하면 얘가 나오긴 해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지금 보면은 홀수 짝수잖아. 그 뭐냐면은 홀수 3개 중에 1개 아무거나 오면 돼. 여기도 짝수 3개 중에 아무거나 오면 돼. 그럼 홀수 짝수는 이미 줄 쓴 거야. 그럼 나머지 홀수 빼고 짝수 빼고 나머지 4개 아무거나 여기 줄 세우면 되니까 4팩. 근데 그 다음 경우도 어차피 짝수 홀수이기 때문에 위에 거랑 똑같아요. 짝수 3개 중에 1개, 홀수 3개 중에 1개 아무렇게나 뽑아놓고 마지막 남은 4개 뭐 해주면 돼? 4팩. 근데 홀수는 또 얘랑 느낌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면 홀수 3개 중에 2개 뽑아서 나열할 거고, 홀수 2개 줄 세웠으면 홀수 1개랑 짝수 3개를 여기 4자리에 줄 세울 거니까 4팩까지. 이거 얼마입니까? 9, 24. 밑에 것도. 그럼 맨 마지막 건 아마 여기 해봤기 때문에 얘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아요. 9, 4, 36, 9, 2, 18.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똑같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보면 알겠지만 뭐 이 정도면 계산이 좀 쉬운 거기도 해요. 이거 3개 구할 바에 그냥 얘네들이랑 비슷한 1개 구해서 전체에서 빼자는 게 목적이야. 알겠죠? 이렇게 순열 유형은 끝났는데 뒤에 보니까 쌤이 아까 순열은 사람을 줄 세운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맨 초반에 문제 푸는 거 좀 기억하면은 이런 자연수 문제도 많이 나와.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내용이 좀 있냐면은 이게 좀 중요한데, 또 확률과 통계 이 단원을 공부하려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 있냐면은, 너는 0, 1, 3, 5, 7, 2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뭐가 되고 싶대? 3의 배수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어떤 숫자를 봤을 때 얘가 3의 배수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3을 나눠봐. 일단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좀 처음부터 가보면은 너네 이건 쉬울 것 같아. 2의 배수의 특징인데 뭐 있어? 2의 배수 곧 뭐랑 똑같아? 짝수랑 똑같거든. 그럼 맨 마지막에 모으면 돼? 뭐 2, 4, 6, 8, 0 이런 거. 지금 쉬운 거부터 가보는 거예요. 5의 배수 특징 뭐 있어? 뒷자리에 5나 0 오면 되죠? 이런 거 있고, 바로 가볼게, 얘로. 3의 배수는 어떤 게 있냐? 몇 자리 자연수든 상관이 없어. 각 자릿수를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나와야 돼. 이거 얼마야? 3이지. 그럼 3의 배수야.
더하면 얼마야? 9지. 그럼 3의 배수야. 이렇게 외워주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혹시 이것도 기억나나요? 왜냐면 이건 알고 있는 만큼 너네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4의 배수 특징. 이것도 몇 자리 자연수든 상관이 없어. 뒤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돼. 뭔 말이냐? 4의 배수야? 맞아. 왜? 56이 4의 배수니까. 4의 배수야? 아니야. 왜? 18이 4의 배수가 아니니까. 뒤에 두 자리가 맞으면 돼요. 알겠죠? 이 정도만 해볼게.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얘가 왜 어렵냐면은 우리가 이제 0, 1, 3, 5, 7로 이제 자연수를 만들 거잖아. 그럼 이제 어떤 조합들을 가지고 와줘야 되냐면은 0이 또 껴있어? 이렇게 문제가 어려운데? 일단 이런 거 잘 봐요. 얘로 만드는 자연수는 다 된다는 거야. 왜? 다 더하면 얼마야? 9니까. 그럼 3의 배수잖아. 그러니까 1, 3, 5도 3의 배수고 뭐 1, 5, 3도 3의 배수고 뭐 3, 5, 1 뭐 3, 1, 5 다시 말하면 3개의 숫자를 줄 세우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3명 줄 세우기 3팩으로 확장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푸는 것도 맞지만 하나 더 알려줘 볼게. 얘는 좀 심화된 내용이긴 한데 좀 어렵게 나왔어. 그래서 원래 문제는 뭐 1, 2, 3, 4, 5 이렇게 줘놓고 이걸로 3의 배수 조합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네가 직접 1, 2, 3 다 더하면 6이니까 되고 그럼 3 빼고 이제 그 다음 큰 숫자 1, 2, 4 넣어보고 1, 2, 5 넣어봐서 직접 안 되는 건 이렇게 버려서 가져야 되거든. 근데 그 유형이 아니어서 뭐 나중에 나오면 또 보여주겠지만 지금은 뭐일 것 같냐면은 봐요. 0도 껴야 되나? 0도 끼자. 쌤이 얘네들 조합을 좀 어떻게 나눌 거냐면은 이렇게 나눠볼게요. 얘네들이 같은 라인입니다. 혹시 쌤은 어떻게 나눈 걸까? 막 나눈 건 아니야. 좀 특징이 있어요. 일단 답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똑같아. 이거 3으로 나누면 얼마 나와? 1, 1, 2, 0, 0. 그럼 얘네들로 뭐를 만드는 거냐면 얘들아 지금 이 세 자리를 우리가 더해서 3의 배수를 만드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만들어 볼 거냐면은 1을 썼잖아. 그럼 일단 나머지가 1이지. 그러면 만약에 내가 5를 가지고 와볼게. 그럼 얘는 나머지가 2지. 그럼 자연스럽게 나머지를 더하면 3이 되기 때문에 이 조합은 일단 3의 배수가 돼버린 거야. 그럼 거기에 뭘 넣어주면 돼? 아까 0이랑 3 아무거나 넣어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갔나요? 그럼 또 있어 근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세 개를 이용해 이 0, 1, 3, 5, 7을 이용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려면 여기 뭐 숫자가 더 있다고 해볼게요. 아니다. 그냥 이 숫자를 이용해서는 절대 안 나온다는 거야. 이 1, 5, 7은. 왜냐면 1, 5, 7은 지금 보면은 나머지가 얼마야? 1이지. 나머지가 얼마야? 2지. 나머지가 얼마야? 1이죠. 그러면 1, 2, 1은 나머지가 4니까 3으로 한 번 더 나왔을 때 1이 남잖아. 그럼 얘네들은 조합했을 때 절대 3의 배수가 나올 수 없다는 거야. 알겠죠? 그럼 다시 나머지 1인 거 하나 쓰고 나머지 2인 거 하나 쓰고 나머지 아닌 거 하나 썼거든요? 근데 나머지 1인 게 하나 더 있잖아. 1 말고. 그럼 여기 자리에 1 말고 7, 5, 0도 가능하고 7, 5, 3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번 숫자 더 해봐 얘들아. 다 어때? 6, 9, 12, 15? 다 되잖아. 됐나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답은 뭐 할 거냐면은 이 숫자들로 줄 세울 건데 여기는 아까랑 똑같이 3개 줄 세우기 3팩 3개 줄 세우기 3팩인데 너네 이제 이런 거 좀 조심했어야 됐죠? 1, 5, 0으로 나열을 할 건데 원래 이제 사람 3명을 나열하면 3팩 맞죠? 근데 숫자일 땐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0일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데
0일 때 왜 조심해야 돼? 이건 얼마야? 15잖아.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세 자리의 자연수니까. 그래서 앞자리에 뭐가 오면 안 돼요? 0이 오면 안 되죠. 근데 이거 기억나나?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 0일 때 경우의 수를 좀 우리가 나눠서 풀어줘야 되거든? 근데 그거를 나눠서 푸는 방법도 있고 그냥 전체에서 빼는 방법도 있는데 뭔 말이냐면은 나눠서 푼다는 거는 아까처럼 0이 오면 안 되죠. 그럼 100의 자리에 1이 오거나 5가 올 수 있지. 이게 나눠서 풀면 돼. 그럼 1을 썼잖아. 그럼 이거야? 150, 세 자리 자연수 맞잖아. 105도 되죠? 0은 어떤 자연수를 만들 때 맨 앞자리 빼고 다 올 수 있어. 그래서 1, 5, 0 중에 0을 제외한 1, 5 중에 아무거나 쓰고 나머지 두 번째 자리 10의 자리랑 1의 자리는 남은 숫자 두 개를 아무렇게나 가지고 와도 되기 때문에 남은 두 개 중에 하나 쓰고 마지막 한 개, 이 팩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거야. 그냥 전체를 구해. 몇 가지야? 6가지. 근데 6가지에 안 되는 게 있죠. 뭐가 안 돼? 앞자리가 0일 때. 이걸 구해도 돼. 안 되는 걸 구해서 빼도 돼요. 그럼 0일 때는 뭐가 안 되냐? 0. 아까처럼 1이랑 5 중에 아무거나 하나 쓰고 마지막 한 개 쓰는 거. 이 두 개는 안 되거든. 뭐 있어? 0, 1, 5, 0, 5, 1. 이거 두 개 빼주면 되지. 답은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자연수를 배열할 때, 자연수를 만들 때는 0을 조심해야 되는 거. 다시 기억하면 될 것 같아.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얘는 솔직히 유형이 왜 안 빠지는지 모르겠어. 뭐냐? 사전식 배열인데 요즘 사전을 안 쓰죠. 그래서 좀 빠져야 되는 유형이긴 한데 아직도 살아남았어. 약간 뭐냐면은 당연히 이제 한글 사전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순이고 영어는 이제 알파벳 순이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A, B, C, D 문자를 우리가 만들 거야. 저 5개 문자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런 이제 5개 알파벳을 이어서 만드는 어떤 단어는 아니죠. 이런 문자가 생겼는데 이 사전식 배열이라는 건 뭐냐면은 제일 첫 번째로 나온 문자는 누구일 거냐면은 A, B, C, D 이 순서대로 쓴 게 제일 첫 번째로 나오겠죠. 사전식 배열을 했을 때. 그럼 잘 봐. 이 A, B, C, D 문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쭉 사전식 배열을 하면은 맨 마지막에 오는 문자는 몇 번째 문자일까? 그냥 이 5개를 나열해 주는 거니까 총 120개가 나오겠죠. 5팩이니까. 그럼 이 120번째 문자는 누구 거냐면은 이 알파벳을 거꾸로 읽어주면 돼요. 누구 먼저? 제일 늦게 있는 2 먼저. 그 다음 제일 맨 마지막에 있는 숫자니까 완전 역순이거든. 이거. 이게 제일 마지막에 있는 문자일 거야. 그래서 이런 사전식 배열 중에서 우리는 저게 몇 번째인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떤 개념이냐면은 잘 봐. 얘 있잖아, 얘. 얘는 몇 번째겠어? 얘는 2번째야. 왜? 이거 다음에 이제 이 뒤에 거를 앞으로 끌어오면 그 다음 사전식 배열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A, B, C는 똑같지만 E, D가 바뀌었으니까 2번째 문자가 되는 거야. 그 문제는 뭐냐? 이 중간에 어디쯤 있겠죠? 누가? B, E, D, C, A가. 그게 몇 번째인지 궁금한 건데 얘가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알파벳 순서 당연히 앞자리가 이렇게 바뀌겠죠? 얘가 온 것처럼. 그럼 나는 B 중에서 얘가 궁금한 거잖아. 그러면 B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있잖아요, 얘. 얘가 몇 번째일까? 이렇게 문제를 구할 때 뭐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냐면은 A로 된 문자가 몇 개인지 세면 돼. 몇 개 있는지. A로 된 문자가. 왜? 그 다음 바로 B 제일 첫 번째 문자 올 거니까 이거의 그 다음 번째거든. 그럼 A로 만드는 문자가 몇 개 있는지는 어떻게 구하냐? 이 남은 네 자리 그냥 뭐 하면 돼? 줄 세우면 되거든. 그럼 B, C, D, E 4개 문자 4개 줄 세울 거니까 몇 팩이겠어? 4팩 24개겠지. 그러면 B 중에 제일 빠른 거 있잖아. 이거 몇 번째야? 25번째 이렇게. 이게 사전식 배열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건 이제 A를 쌤이 통째로 구해버린 거고 너희 당연히 B도 통째로 구해버릴 수 있지만 정확히 구해야 되는 거는 B, E야. A가 아니고. 그럼 뭔 말이냐? 또 해석하는 거야 여기서.
A, B, C, D를 구분했다면 이제 B일 때 또 구분하는 거죠. 뭐랑 뭐? A일 때, C일 때, D일 때, E일 때 몇 개 있는지. 근데 아까랑 똑같아요. 왜? 여기 애들은 지금 BA는 완성이 된 거잖아. 여기를 너네가 몇 개 있는지만 세주면 돼. 왜? 정확히 BA 뭐가 몇 번째인지 궁금한 게 아니야. 왜? 우리가 원하는 건 BE, DCA니까. BE, DCA니까. 됐나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몇 번째에 있는지 속한지 궁금하기 때문에 BA를 나열하게 되면은 세 개 문자 남았죠? 이거 뭐 해버리면 돼요? 줄 세워버리면 되지? 그럼 얘로 만들어지는 문자 몇 개야? 6개. 3팩이니까 6개 되겠죠? 그래서 이게 6개가 모여가지고 24개가 되는 거예요. 되나요? 그럼 뭐야? 이거 하나가 넘어가 볼게. 잘 봐. B2 중에 제일 빠른 거 있잖아. 이거. 얘 몇 번째 문자일까? 그럼 그 위에 거 다 세주면 되겠죠? A는 24개 있다고 했고 BA, BC, BD 몇 개 있어? 18개 있지. 그러면 24개랑 18개니까 일단 몇 번째까지 완성은 된 거야? 42번째까지 완성은 된 거지. 그럼 그 다음 B2 중에 제일 빠른 거 몇 번째겠어? 43번째겠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지금 그 문제를 잘 보면요. 답은 아까 정해져 있었어. 왜? 여기 얘인가요? 잘 봐. B를 제외하고 봐봐, 얘들아. E, D, C, A. 뭐야, 이거? 완전 역순이죠. 뭔 소리야? 이거 B 중에 제일 꼴찌야. 그럼 B 중에 제일 꼴찌 어디 있겠어? 맨 마지막에 있겠죠. 그러면 A 다 더하고 B 다 더했을 때 그 숫자가 B의 마지막 번째 숫자라는 거예요. 그럼 24랑 24 더할 거니까 몇 번째겠어요? 48번째 문자겠죠. 됐어요? 그래서 얘는 좀 특정하게 B 마지막이지만 다른 문제 풀 때는 다 나눠서 풀어줘야 돼. 알겠죠?